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3월 3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가죠. 자, 문제 1번은 요 기체 상태의 요 염화수소는 어떤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인지 골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염화수소라는 것은 수소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결합된 거 우리가 염화수소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요 염화수소 기체가 물에 녹아 있는 거, 요거는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고, 요 기체 상태를 우리가 염화수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수소하고 요 염소하고의 그 화학결합은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졌나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 수소는 양이온이고 염소는 전자 하나가 모자르는 음이온이죠. 다시 말해서 수소는 전자 하나가 남죠. 그 다음에 요 염소는 최각 전자가 7이죠. 그래서 여기 전자가 2개, 여기 2개. 여기 지금 하나가 있어서 전자 하나가 지금 모자른 상태죠. 그래서 요 둘이 요 결합하는 거는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주고, 이 염소도 여기 전자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전자 하나가 지금 모자라요. 8개가 되려면. 그래서 요 CL이 최각 전자가 7개니까 여기 하나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공유 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전기 음성도,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는 폰클, 브롬, 그 다음에 과학수사대를 우리가 CSI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 컴퓨터 유명한 휴렛 패커드에서 HP.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는 폰클, 그 다음에 브롬, 그 다음에 CSI, 과학수사대, 그 다음에 컴퓨터 유명한 휴렛 패커드, 그래서 HP.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안 잊어먹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염소가 요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월등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끌어당기는 힘이 염소 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거죠. 요런 걸 우리가 극성 한쪽으로 많이 당긴다 해서 이걸 우리가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 극성 공유 결합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20%의 그 소금물을 전기분해해서 요 수산화나트륨 NaOH죠. 요거 1몰을 갖다가 얻는 데는 1A의 전류를 몇 시간 통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른 전하량 Q는 쿨롱이죠. 요거는 흐른 전류 암페어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 T는 요 세크는요, 통과한 전하량 쿨롱을 뭘로 나눠준 거냐? 흐른 전류 암페어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T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그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1g 당량이 석출하는 데는 1페럿의 전기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1페럿은 쿨롱으로 하면 96,500 쿨롱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당량이라는 건 뭐예요? 당량이라는 것은 요 원자량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원자가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수산화나트륨, 요 NaOH, 요 놈의 요 1g 당량은, 자, NaOH는 OH가 하나죠. 그리고 몇 가예요? 이게 1가죠, 1가. 그래서 원자가는 1가예요, 1. 근데 원자량은, NA가 23이죠. 산소가 16, 산소가 1. 해서 분자량이 40이죠. 그래서 원자량, 분자량이나 원자량의 합 40을 갖다 대입을 해주면 40에다 g을 붙여주면 이게 1g 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NaOH의 1g 당량은 40g이에요. 그래서 여기 NaOH 여기 1몰이라는 것은 (40이죠) 1몰이. 즉 녹아있는 그 물질이 4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NaOH 그 1몰의 당량은 1g 당량하고 같은 거죠. 1몰하고 1g 당량은 같은 거예요. 이게 원자가가 1가일 경우에. 그래서 이게 1A의 전류를 몇 시간 통과해야 되냐. 1몰을 갖다, 즉 1g 당량을 석출하는 데는 96,500 쿨롱이 필요한 거죠. 그대로 여러분 시계에다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시간 t는 통과한 그 필요한 전기량이 1g 당량이니까 1페럿 96,500 쿨롱이 필요한 거죠. 자, 흐른 전류 지금 1A죠. 그래서 시간을 구하면 96,500 세크가 되는 거죠. 근데 답은 지금 뭐예요? 시간으로 답하라고 그랬죠? 시간으로 이걸 고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 t를, 세크를 시간으로 고쳐주면 96,500 이게 세크니까 이 시간으로 고쳐주려면 1시간은 3,600 세크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26.8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요 1g 당량을 석출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이 1페럿, 즉 96,500 쿨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당량 계산하는 공식, 요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당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을 원자가로 나눠준 건데 여기다 g을 붙여주면 g 당량이고요. 킬로그램을 붙여주면 킬로그램 당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aOH는 요 히드록시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1가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g 당량은 원자량 40을 1가로 나눠주면 그대로 요 40g이 1g 당량이죠. 요게 바로 1몰이에요. 그래서 1몰하고 원자가가 1인 경우에는 몰하고 당량하고 같은 거죠.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다음 반응식은 산화-환원 반응인데 요 산화된 원자하고 환원된 원자를 순서대로 옳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산화라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된 것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환원이라는 것은 산화수가 감소된 걸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반응식에서 여러분이 구리를 한번 보죠. 구리. 자, 구리는 여기 단체일 경우에는 산화수가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uNO3 가로 2의 구리의 산화수를 보면 CuNO3 2 질산구리죠. 그럼 여러분이 이 NO3는 요게 원자가, 요게 산화수가 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 이온의 가수가 바로 그 산화수가 되니까 Cu의 산화수는 NO3가 마이너스 1가죠. 이게 2개죠. 이놈이 합이, 화합물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Cu, 구리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Cu가 제로에서 Cu, 구리가 플러스 2가 된 거죠. 2가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산화수가 증가가 됐죠. 산화수가 증가가 되면 이걸 우리가 산화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산화가 된 것은, 산화된 원자는 Cu, 구리가 되는 거죠. 답은 금방 나와요. 산화된 거. 구리죠. 그리고 1번이 금방 답이라고 나오죠. 다음 질소를 보죠. 질소. 자, 여기 질소 HNO3에서 자, 수소가 산화수가 요건 플러스 1이죠. 자, 질소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죠. 요놈이 3개. 그래서 화합물은 요게 제로가 되는 거죠. 산화수의 합. 자, 그러면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NO에서 질소의 산화수. 자, N은 우리가 구하려는 거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죠. 요놈의 합이 제로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즉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산화수가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요건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데 요거 질소는 환원이 된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여기 메틸 알코올하고 에틸 알코올이 각각 다른 시험관에 들어있는 거죠. 즉, 여기 시험관에 테스트 튜브죠. 여기에 하나는 메틸 알코올, 다른 한 곳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틸 알코올이 있는 거죠. 자, 두 가지는 요건 구별이 안 돼요. 서로 무색 투명한 액체죠.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1번에 금속 나트륨을 갖다 넣어 놓는다. 둘 다 가연성 기체인 수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세톤 있죠? CH3, COCH3. 이거 아세톤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CH3, CHO,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 그 다음에 이 에틸알코올 있죠? C2H5OH, 이 에틸알코올. 자, 이 세 가지 물질은요, 여기에다가 KOH하고 요드를 갖다가, 용액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CHI3, 요 침전물이 생기죠. 색은 노란색이에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요거를 갖다가 우리 요드포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드포름을 갖다 생성시키는 반응을 하는 것은 요 아세톤하고 아세트알데히드, 그 다음에 여기 에틸알코올, 요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메틸알코올은 이 CHI3, 요드포름 반응을 안 하고요. 요 에틸알코올은 요드포름 반응을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에 KOH하고 요드를 혼합용액을 갖다 가했을 때 노란색 침전이 생기는 것이 바로 그 에틸알코올이 되는 거죠.
네, 다음은 5번으로 가죠. 자, 5번은 다음 물질 중에서 요 벤젠고리를 갖다가 함유하고 있는 물질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요 벤젠이라는 것은 C가 6개고 H가 6개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벤젠 도식이온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지금 요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1번에 아세틸렌은 C2H2죠. 다음에 2번에 아세톤은 CH3, COCH3.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 3번에 메탄은 CH4죠. 다음에 4번에 아닐린은 C가 6개고 H가 5개고 요게 NH2죠. 그래서 요 아닐린은 요 벤젠 고리에 수소 하나를 밀어내고 아미노기가 치환된 거, 요걸 우리가 아닐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4번이에요.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죠. 다음 그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분자식이 같으면서 요 구조가 다른 유기화합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예를 들면 요 에틸 알코올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디메틸에테르. 서로 요 화학식을 보면은요. 에틸 알코올의 요 시성식은 C가 2개고 H가 5개고 알코올 끼인 OH가 있는 게 에틸 알코올이죠. 또 요 디메틸 에테르는 D가 2개라는 의미죠. 메틸은 CH3예요. 그다음에 에틸기라는 것은 어떤 기에 가운데 산소가 있고 어떤 다른 기가 들어간 걸 에테르라고 하죠. 그래서 메틸기가 CH3가 2개라는 거예요.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거죠. 요걸 디메틸 에테르죠. 자, 요걸 분자식으로 나타내면은요. 요건 C가 몇 개예요? C가 2개죠. 그 다음에 H가 6개. 산소가 하나죠. 자, 디메틸 에테르도 탄소가 2개, 수소가 6개, 산소가 하나죠. 자, 분자식은 서로 같은데 성질은 전혀 다른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죠. 이성질체. 그래서 여기 1번이 바로 답이죠. 또 다른 거 있죠? 크실렌 있죠? 자, 크실렌도 요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 치환된 것이 요게 뭐예요? 톨루엔이죠. 자, 톨루엔에서 수소 하나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온 거. 요게 also 크실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톨루엔에서 수소를 요 2번에서 밀어내고 메틸기가 들어온 거. 요걸 우리가 크실렌이라고 하죠. 자, 메틸기가 여기 있는 거, 이걸 파라크실렌이라고 하죠. 자, 이것도 3가지 이성질체를 가지고 있어요. 크실렌도. 다음 7번으로 가죠. 자, 7번은 다음 수용액의 요 pH가 요 수용액의 그 pH가 가장 작은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이 p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 이온 농도죠. 자, 그러면 여기 0.01 노르말 HCl은 10의 마이너스 2승 노르말 HCl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H 플러스 이온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죠. 식에다 대입을 하면 p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자, 마이너스 2가 앞으로 가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2 로그 10이 되는 거죠. 로그 10은 1이죠. 결국 pH가 2라는 거죠. 즉 10의 마이너스 2승 요 HCl은 이놈의 pH는 얼마라는 거예요?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0.1노르말 HCl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 노르말 HCl이죠. 자, pH는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pH는 1이죠. 자, 3번에 10의 마이너스 2승 노르말 CH3COOH 초산이죠. 요것도 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pH는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자, 4번은 NaOH예요. 그래서 pH는 염기일 경우에는 14에서 pOH를 빼주면 되죠. 자, pOH도 마찬가지죠. 이건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이온이죠. 자, 그럼 여기 0.01 노르말 NaOH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1승의 노르말 NaOH죠. 그럼 이건 P의 O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계산하면 POH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pH는 POH, 14에서 POH를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0.1 노르말 NaOH의 pH는 14-1이니까 13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pH 값이 가장 작은 거, 요 놈이 pH 1이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답이죠. 여기서 pH가 가장 작다는 것은 가장 강산인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음 8번 가죠. 자, 8번은 물 500g 중에 설탕이 171g이 녹아있는 설탕물에 요 몰랄 농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몰랄 농도는요, (1kg) 중에 몇 몰이 녹아있느냐, 이게 바로 몰랄 농도죠. 즉 용매 1kg 중에 녹아있는 몰의 농도예요. 몰 농도. 자, 그럼 설탕이 지금 물 500g에 설탕이 지금 몇 그램 녹아있는 거예요? 171g이 녹아있는 거죠. 자, 요 1kg이라는 것은 그램으로 하면 1000g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500g을 1000g으로 했을 경우에 녹아있는 설탕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건 비례식으로 여러분이 풀 수 있겠죠. 그래서 x는 500분의 1000 곱하기 171 2배 주는 거예요. 결국 2배. 그럼 이게 342g이 녹아있다는 거죠. 즉 용매 1kg, 즉 1000g이죠. 이 속에 설탕이 342g이 녹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몰랄 농도가 얼마 되냐요? 그래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럼 몰 농도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이 몰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무게를 분자량으로 나눠준 거죠.
자, 녹아있는 무게는 342g이에요. 그러면 요 설탕의 요 분자량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겠죠. 자, 탄소는 12가 12개, 수소는 1이 22개가 있고, 산소는 16이 11개가 있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 분자량이 34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42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게 1몰이라는 거죠. 이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몰랄 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몰랄 농도는, 자, 몰 농도가 얼마예요? 1몰이죠, 1몰. 1kg 중에 녹아있는, 이게 1몰이고, 1kg 중에 녹아있는 것이 1몰이니까, 이게 1몰랄 농도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거는. 네, 다음 9번 가죠. 다음 중에서 요 불균일 혼합물은 어느 것을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은 어떤 용기에다가 용질하고 녹이는 물질, 용매가 있을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질하고 용매, 녹이는 물질이 이렇게 녹아있을 경우에 균일하게 녹아있으면 이걸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고, 균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걸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공기는 어때요? 질소하고 산소하고 다 어느 부위를 채취를 하든 농도가 같죠. 그래서 이거는 균일 혼합물로 간주해야 되겠죠. 소금물도 마찬가지죠. 이 용기 안에 여기다 물 집어넣고 여기에다 소금을 녹이면 어느 지점을 샘플링을 하더라도 소금의 농도는 같죠. 그래서 소금물도 균일 혼합물이에요. 사이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화강암은 불균일 혼합물이죠. 이 화강암 돌, 여기서 채취한 샘플하고 이쪽에서 채취한 샘플하고 성분이 틀리죠. 그래서 여기선 불균일 혼합물은 화강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일 혼합물은요, 여러분 흙탕물 같은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우유도 샘플 채취 지점마다 틀려요. 그래서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요 불균일 혼합물에는 그다음에 뭐 암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 식혜, 뭐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다음 원소의 요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를 갖다가 표시한 거죠. 근데 전이 원소만으로 나열된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 전이 원소는 다 이건 금속이에요. 금속 원소인데 한 30여 가지 되죠.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SC, 스칸듐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TI, 티타늄. 그 다음에 V, 요거 바나듐. 그 다음에 크롬.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정도죠. 여러분이 이 전이원소가 대략 한 3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다 여러분이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전이원소가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칼슘이 있죠. 요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번인데, 이거 칼슘은 전이원소가 아니죠. 그다음에 요 스칸듐은 전이원소 맞아요. 티타늄 전이원소 맞죠. 자, 21번의 스칸듐, 요거 마찬가지로
전이온소 맞죠? 또 요 티타늄, 요거 전이온소 맞아요. 그다음에 요 구리도 전이온소 맞죠?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가면 요 철, 전이온소 맞죠? 아연도 전이온소 맞죠? 그다음에 여기 셀렌은 전이온소가 아니죠. SR이 셀렌이 아니고 얘 스트론튬이네, 스트론튬. 셀렌은 Se2죠. 그 다음에 4번도 요 스칸듐은 전이온소 맞고요. 티타늄 맞고 요 스트론튬 요 놈이 전이온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10번은 전이온소로만 나열된 건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예,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다음 중에서 요 동소체 관계가 아닌 거를 찾는 거죠. 자, 이 동소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성질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단체를 의미하는 거죠.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자, 1번 보시면은, 자, 정린이 뭐예요? P죠? 황리는 P4죠? 자,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성질은 전혀 다르죠. 다음 두 번째, 산소 O2죠? 오존. 서로 같은 원소지만 성질은 다르죠. 3번은 물 H2O죠. 과산화수소 H2O2죠. 자, 이거는 단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건 뭐예요? 이건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화합물이죠. 당연히 3번이 바로 동소체가 아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다이아몬드, 탄소로 이루어진 거고요. 흑연도 탄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서로 성질은 다르죠.